목포가 뜨는데 아직도 지지 않고 있는 곳이 경상북도 예천입니다. 뉴스와이드는 예천군 의회 의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과와 반성의 뜻을 보일 때까지, 그리고 예천군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나아가서 지방자치제도에 고쳐야 할 문제가 있다면 고쳐질 때까지 끝까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데 예천군 의회 정말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어제는 새로 부의장을 선출했는데요. 큰 절까지 올리면서 죄송합니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새로 뽑힌 부의장은 눈물을 흘리면서 취임사를 했고요. 징계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눈물이라면 좀 곤란하지요. 아직도 국민들의 뜻, 그리고 국민들의 눈높이를 알지 못하는 예천군 의회에 오늘 또 국민들이 나아가서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열리는 회의장에 몰려와서 정말 이래도 되느냐, 한번 영상을 보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전라지방 사퇴해! 사퇴부터! 저놈을 왜 이래! 낯짝이 있으면 사퇴해야지! 폭력, 오도방, 술판, 주민들은 죽을 판입니다. 전원 사퇴하세요. 새벽부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국민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대단히 죄송합니다. 노식 의원, 연락 사퇴하세요! 왜 그렇게 뻔뻔스러워요? 아시고 대신해달라고 하세요! 대한민국이 박종철 의원의 의지에 감탄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는 대표 쓰레기가 방금 뽑혔습니다. 방금 투표는 두 번째 쓰레기 대표를 뽑은 거예요. 알고 계세요? 감사드리며 감사할 일입니까? 쓰레기 대표를 뽑았는데. 예천군 운회를 통해 국민들께서 바라는 민의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천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정의남 교수, 저걸 요즘에 우푼이라고 그래요. 우푼. 예, 아주 참 웃을 수도 없고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우푼이라고들 하는데. 저는 블랙 코미디 수준이라고 그랬는데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요. 네. 예천 사과가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지난 태풍 때도 버티고 네. 그 뜨거운 더위도 이겨낸 그 사과가 유명한 사과인데 네. 지금 저 예천군 의회 저 의원들의 여러 가지 추태 때문에 예천 사과가 잘 안 팔린다고.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대목에 아주 네. 농민들이 정말 힘들다고 그래요. 그리고 농민들은 지금 애가 타고 속이 타는 거죠. 예. 지금 설 명절 앞두고 정말 예천 사과 전국적으로 정말 팔아도 지금 마음이 부족할 판인데 예. 완전히 예천군은 유명해졌지만 예. 오히려 그 피해는 지금 농민들 또 우리 군민들이 입고 있기 때문에 예. 정말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쇼라도 좀 해라. 예. 저희 군의원들이 모여서 징계하고 하지 말고 뭐 자기들끼리 여기서 시간이 우리 편이다. 이번만 버티면 된다. 이런 지금 자세를 일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자, 뭐 저 부의장 선출됐다고 눈물을 보이는데 저게 뭐 가문의 영광입니까? 지금 저 부의장이? 예.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에게 정말 돌팔매질을 당한 한이 있더라도 예. 국민들을 직접 만나서 정말 무릎 꿇고 사죄하고 다시 태어나겠다라는 예. 그런 쇼라도 지금 해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요. 근데 이게 이제 일회성으로 뭐 한 번 또 지나가고 마는 이런 일이 아니라 정말 이래서 국민들이 이래서 정말 잘 뽑아야 합니다. 지방의회. 정말 지금 정당 공천 뭐 폐지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이 있겠습니다만 정말 이런 어떤 하나의 사건을 보고 전국의 기초의회라든지 광역의회에서 다시는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어떤 그 경계심을 갖게 되는 저는 그런 계기를 꼭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정태근 의원, 지금 그 기초단체 부의장에 뽑히면 활동비가 한 달에 105만 원인가 나온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부의장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와중에 부의장을 꼭 새로
선출을 해서 메꿔야 될 정도로 급한 일일까요? 뭐 회의를 진행하려면 사실은 의장이 유고가 상태가 벌어지면 예. 누가 회의를 대신할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뽑긴 뽑아야 될 텐데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정기란 교수님이 잘 뽑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뽑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예. 예천만 해도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만 인구가 5만 명인데 예. 2인 선거구 4개가 있습니다. 비례대표 하나가 있고. 예. 그래서 정당의 공천을 받고 나오면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 제가 썼습니다만 성북구의회가 45만 7천 명이거든요. 구의원 수 22명이에요. 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기초의원 선거구의 인구수가 10만 명입니다. 거기서 3명 뽑습니다. 예. 10만 명에서 3명 뽑는데 인구 5만 천 명이 있는데 왜 9명을 뽑아야 되냐 말이에요. 그것도 공천 주면.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번에 정개특위에서 계속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지금 그 논란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합의가 안 되고 있는데 일단 심상정 의원을 비롯해서 정개특위에 있는 분들이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만약에 한다면 아마 제1당인 민주당도 2당인 한국당도 거부하지 못할 겁니다. 예. 하시고 제가 이 비교를 해놓은 건 뭐냐면 오히려 광역의원하고 광역의원 수를 좀 늘려가지고 예. 기초의원을 좀 겸직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수준을 좀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제가 두 번째로 국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야 된다는 거는 지금 저희가 의원 정족수가 9명이기 때문에 현행선거법상 5명은 있어야지 의회가 진행이 됩니다. 예. 왜 의회가 진행이 안 되면 그간의 의회가 의결해야 될 사항, 추가적인 군청에서 얘기하는 조례 이런 것들을 다 진행할 수가 없어요. 내년 예산 편성도 어려워지고. 근데 지금 4월 선거 전에는 보궐선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내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고려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국민들에게 피해는 안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적어도 9명의 구성원 중에 4명은 사퇴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누구라고 찍어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반성하는 모습 보여주고 3명은 알겠는데 1명이 누군지 궁금하네요. 그건 본인들이 논의해야죠. 그런데 고영식 교수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뉴스와이드가 이렇게 예천군 의회 끝까지 보는 이유 가장 큰 것은 정말 이번 기회에 예천군 의회 잘못한 의원들이 하는 걸 보면 과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예천군만 그럴까? 이 기초 단체의 의원들의 어떤 행태 실망스러운 게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차제에 좀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 사건이 났을 때 예. 이게 왜 꼭 예천군 의회만이겠느냐. 예. 아마 다른 군의회, 시군 구의회도 다 비슷할 거다 이런 예. 얘기를 했었는데 옛날 우리 군대 생활 시절에 보면은 통수는 부르도 세월은 간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천군 의회 지금 발생은 폭행 사건이 발생해서 뉴스가 된 이후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언론에서 다뤘는데도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우리 정 교수님 얘기한 대로 지금 블랙 코미디, 매를 버는 블랙 코미디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저분들이 안 물러나면은 또 어떻게 할 방법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방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예천군 의회의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정 의원님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예. 기초의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은 지금 다 손 놓고 있어요. 예. 사실 이 부분 같은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중앙 정치에서 예. 이 기초의회 문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각 당이 좀 숙고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 기초의회 저는 원래 기초의회 자체는 폐지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만은 예. 김대중 대통령이 이걸 만들 때 풀뿌리 민주주의 거기에 집착을 갖고 기초의회부터 다 구성을 했는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돌아가야 예. 있다 하더라도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시도의원 그게 광역의원이 겸직해도 돼요. 예. 또 지금 지방에 가면은 시민사회단체라든가 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과거 이 기초 이 주민자치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예. 그 기초원들이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그런 역할들을 다 다른 부분에서 감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뭐 꼭 예천군 의회뿐만 아니라 모든 기초의회의 수준이라든가 예. 또 문제점들이
거의 동일하게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 정치권에서 지금 정개특위가 지금 가동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기초의회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예. 검토를 해서 개선 방안을 내놔야 제도적으로 고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천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한번 예천 국민들이 시위하는 모습을 한번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예천 군의회 요구한다. 국민 배지가 그렇게 좋더냐? 저는 사퇴하라. 사퇴하라. 어물어물하면 예천 농업 무너진다. 당장 사퇴하라. 우리 예천 국민이 선출을 할 때는 예천 구를 위해서 잘 살아보고 예천 구를 잘 해달라고 이런 활동을 해달라고 해놓은 거지 가다 이제 뭐 연소대기다 이런 일처지라고 해놓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긴 말도 필요 없고 우리는 하나같이 단결해서 이 사실을 속이지 말고 자퇴를 할 사람은 자퇴를 하고 반성을 해야 될 사람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예, 예천군의 원로로 보이는 분인데요. 그런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차전 교수, 네. 지금 고영신 교수도 말씀하셨고 네. 또 정태근 의원도 지적하셨듯이 기초단체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뭐 기초의회를 폐지하자는 부분은 조금 뭐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예.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인용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지방자치제를 관할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김부겸 장관이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물전은 싱싱하다. 행정안전부. 예. 행정자치부입니다. 이제는 안전부는 이제 행정부가요? 안전부는 행안부가 바뀌었나요? 예, 떨어져 나왔기 죄송합니다. 때문에. 예. 그리고 어쨌든 얘기가 김부겸 장관이 한 얘기가 어물전은 싱싱하다. 그런데 예. 문제는 단 하나 이제 약간 오염된 꼴뚜기들이 약간씩 망신을 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물전은 그대로 잘 키워나가야 된다는 예. 생각.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동감을 표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서 우리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은 아까 우리 정태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기초의회에 대한 정당 공천제는 반드시 폐지해야 됩니다. 2012년도 대선 당시에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공약이었거든요. 근데 왜 안 없어지는 걸까요? 그거 자체가 그리고 2012년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치러졌던 보궐선거, 예. 기초의회 보궐선거에서 당시 그 집권당이었던 새누리당이 공천을 포기했었어요. 예. 포기했는데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예른 나름대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 중앙당 차원에서는 조직 관리도 필요하고. 조직 관리가 필요하고 현역 의원들이 당장 반발했던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제1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강하게 그걸 폐지하느냐 마느냐 문제로 그때 그 당대표를 맡고 있던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직을 걸고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당내 반발을 부딪혀서 못했거든요. 예. 그만큼 이 지금 현역 의원을 비롯해서 중앙당의 기득권 차원에서 이 지금 그 기초의회에 대한 공천 이 제도 자체가 상당히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어온 부분이 있는데 예. 진짜 이 풀뿌리 민주를 도와가려고 한다면 저는 중앙당 차원에서의 이런 그 지배를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이 굴레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의 그러니까 이 그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지만 그러나 기초의회 그러니까 특히 기초의회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일단 저는 이 예천군 의회에서 이렇게 버티는 이유는 이 또한 지나가리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소나기론과 뭐 일맥상통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서정 변호사. 저는 이게 현재 징계를 보면요. 한마디로 이제 일부를 희생양 삼아서 꼬리 자르기 셀프 징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게 말하는 네 가지는 전체 의원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출장비가 전국 2등이에요. 재정자료 또는 전국 214등입니다. 또는 이제 일정을 관광 일정 그대로 다 지키면서 공무 일정을 대부분 변경해 버렸어요. 예. 또는 이제 항공료, 뻥튀기요. 또는 이제 그 폭행이나 접대부 요구할 때 묵인 방조도 공범입니다. 예. 이런 모든 건 이게 전체 의원의 책임이지 일부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게 당연히 전체가 책임지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게 그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오늘 국무회의 통과된 게 지방자치법 개정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3분의 1이 넘을 때만 공개했잖아요. 예. 지금 이게 폐지했고요. 주민소환 여건도 옛날에 20%였거든요. 이것도 이게 완화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지방자치법도 개정하고 그다음에 체결에는 왜 침묵합니까? 이런 이제 일당 지배하는 지방의회 이게 아주 문제 견제균형. 따라서 이게 정당 공천도 없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어떤 감사라든지 투명성 이런 게 개선이 되게 돼야 됩니다. 예. 거의 뭐 판례를 논문 수준으로 쓰셨네요.
종합증명. 예. 이번에는 김한기 변호사 얘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그 전에 지금 현직 가이드, 폭행을 당했던 가이드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그러거든요. 변호사시니까 그 부분도 한번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가이드 녹취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리고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저 이제 뒷자리에 누워 있었고 의장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저한테 주먹을 날렸어요. 뭐 얼굴을 정통으로 맞았어요. 이제 안경 날라가고 안경 알도 빠지고 그래서 그분 손을 제가 못 움직이게 잡고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엄지손가락에 인대가 좀 늘어났어요. 그분은 갑이고 저는 갑을 병정인데 저는 되받아서 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앰뷸런스가 오고 또 경찰이 달려오고 그분을 연행을 해가버리면은 또 나머지 일정들이 또 있는데 그 일정이 망가지니까 제가 경찰한테 사정을 했어요. 연행을 하지 말아달라고 마지막 날 그 합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의원이니까 뭐 믿고 해줬는데 그 합의서를 주머니에 넣자마자 돌변하더라고요. 너도 나 때려봐라. 나도 돈 좀 벌어보자. 뭐 이런. 자, 김한기 변호사, 예. 만약에 소송을 하게 되면 어디에다가 하는 걸까요? 예, 물론 그 사고 현장이 그 해당 국가에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거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랑 뭐 법 체계는 다르지만 또 미국 같은 경우 뭐 미국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액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인정이 됩니다. 뭐 그걸 뭐 법률적으로 뭐 징벌 손배라고 그러는데 예. 뭐 얼마 전에도 뭐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이제 송환된 그 순진 미국 대학생 있지 않았습니까? 원비요. 예. 예. 그때 법원에서 5,600억 원을 이제 북한에 뭐 책임져라. 예.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전략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다만 제가 입장에서 하나 좀 의문시되는 것은 예. 초창기 사건 보도됐을 때 언론에 보도된 거를 봤을 때는 뭐 합의됐다는 말이 좀 있었거든요. 합의서를 썼다고 했죠. 예. 근데 그 합의의 의미가 어떻게 해석되는 것인지 나중에 왜냐면 미국에서 내지는 캐나다에서 판결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게 본인한테 이득이 되려면 결국 우리나라에 집행이 돼야 되는데 예. 그 판결이 그렇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법원 입장에서도 이런 합의된 부분이 과연 이게 논란이 될 수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고요. 만약에 의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같은 것도 제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나라 뭐 미국 법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이 의회 자체가 이 사건 당사에 어떤 불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 예.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 의견도 궁금한데요. 일단 이게 관할은요. 크게 우리 국제법에 4가지 원칙이 있는데 일단 미국에서는 자기 내에서 일어난 범죄는 다 관할이 있어요. 예. 이걸 이제 속지주의라고요. 속지주의. 그다음에 미국인이 피해자다. 예. 그러면 이게 오토범죄처럼 북한에서 일났죠. 예. 그것도 이게 보호주의랍니다. 예. 따라서 이제 그 2개에서 관할은 미국에 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미국은 이게 액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옛날에 김동식 목사 예. 3억 3천만 달러 지급하라. 달러. 3억 3천만 달러. 그다음에 오토원비어 5억 113만 달러 지급하라. 예. 오토원비어는 이게 원고가 1조 2천억을 청구한 거예요. 예. 근데 5억 113만 달러 지급하라. 이게 징벌적 배상이에요. 예. 근데 그러면 그 판결이 나면 우리나라 이게 그대로 받을 수 있느냐? 그러게 우리나라 민소법 217조의 2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민소법 217조 1을 보면 외국의 판결이 액수가 이제 우리 법 체계에 비추어 봤을 때 현저히 부당하게 많다. 이런 경우는 이제 감액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법 체계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저는 미국의 이게 변호사비도 엄청나게 비싸요. 다스 같은 거 보면 예. 예천군 의회나 박 부의장 있죠. 이분들이 변호사 선임회가 다투게 되고요. 판결이 나오면 액수가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법원에서 그대로 인용해 줄지 아니면 이게 일부를 감액할지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법원에서 다시 한번 집행 과정에 판단하게 됩니다. 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돈을 안 내면 그러니까. 이게 예천군 의회 상대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천군에 들어오는 국고 수입이나 지방세 이걸 이게 압류하고요. 그다음에 박 부회장은 개인 재산도 압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이게 중대한 문제고 국민의 피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변호사비가 다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60몇 억 뭐 대납 이런 게 노잖아요. 변호사비만 해도 이게 천문학적 비용이 노기 때문에 이 주민에 대한 혈세 낭비. 그래서 이제 박 부회장은 개인 돈으로 변호사를 매야 되고 저는 이게 예산군도 분명히 개인으로 해야지 혈세로 해서는 안 된다. 소송비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천. 예, 예천. 예산이라고. 예천군 쪽도 의회도 큰일 납니다. 예.